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하며 5천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게 된 백혜룡 경정이 해당 기록 이전에 대해 사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견 종료를 앞둔 지난 1월 9일 이른바 마약 게이트 사건의 기록 규지와 계속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경찰청 산하 별도 공간에 백혜룡 팀을 존속시켜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사건 기록의 보관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까지 모든 절차를 거쳤지만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 파견이 끝난 뒤 화곡 지구대로 복귀한 백혜룡 경정은 수사자료 유출을 문제 삼은 검찰의 징계 요청에 따라 현재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혜룡 경정은 수사 기록은 애초에 백혜룡 팀이 관리하던 자료이며 현재는 화곡 지구대에 보관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파견 종료일까지 누구도 아무 말이 없다가 기록이 화곡 지구대로 이전 보관된 직후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이 사건 기록 반환을 요구하고 경찰청이 이에 응해 자신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황을 두고 급발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오늘 오후 SNS에 글을 올려 파견 종료일에 앞서 사건 기록 유지와 보관, 수사 지속 여부에 대해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까지 공문을 2차례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부지검 합수단장에게도 사건 기록을 옮기기 위해 용달차를 부르려 하니 협조해달래 요청했다며 기록이 화곡지구대로 이동된 뒤에야 말이 나오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썼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혜룡 경정이 내일 경찰로 복귀합니다. 경찰 복귀 전 97쪽 수사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백혜룡 경정 직접 전화 연결해 궁금한 내용들 풀어보겠습니다. 네, 경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합수단 파견 자체가 기획된 음모라고 주장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경정님의 직접 목소리로 내용을 듣지 않으면 약간 왜곡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동안 정치검찰이라는 칭호가 검찰에 붙어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은 검찰이 견딜 수 있었는데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마약 정치검찰 이렇게 붙으면 검찰은 존재의 이유를 잃을 겁니다. 이 사건이 검찰이 개입해서 마약 사건을 은폐하고 또 마약 조직원들이 대한민국에 용이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주의자들이 백혜룡을 끌어들여가지고 네. 실체 없다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전해 들었고요. 네. 그 대통령께서 어느 날 백혜룡 합수단에 파견해라 이렇게 일반적인 명령을 하신 거죠. 구체적 명령은 바랄 수 없으시니. 네. 이건 제가 검찰주의자들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다행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심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획된 음모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된 음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확하게.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역 없이 지구화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대통령의 명령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네.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네. 실무 권력자들이 왜곡한 거죠. 아, 그러면 네. 실무 권력자들의 기획된 음모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석 달간이었죠. 파견 기간이요. 네네. 복귀하는 마지막 날 어제였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공개하신 진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정보 공개는요, 공직자,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전부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비공개해야 되는 사유가 좀 있거든요. 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제가 공개했던 그 사건 기록들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관련 기록들입니다. 네.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지 1년도 넘었어요.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예, 국민들께서 도대체 사건의 실체가 뭔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공개하는 게 맞는 건데 검찰이 허위 사실을 작성을 해서 국민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 국민들을 속인 것을 바로 잡는 것도 또 백혜룡의 의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정보공개법 원칙에 따라서 네. 공개하려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고, 일부 공개하거나 짜깁기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네. 제가 공개를 한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다 전체 공개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직 뭐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비공개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의 이미 확정 판결이 네. 다 나 있어서 네. 공개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네네. 네,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에서 이거는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윗선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정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윗선이 가장 두려워할 문장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건 긴급 질문입니다. 기습 질문인 것 같죠? 윗선이 두려워할 문장 하나요? 네네. 혹시 있나요? 네. 검찰이 덮었다. 아, 검찰이 엎었다. 검찰이 사건을 네, 덮었다. 그것뿐만 아니고 네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을 안전하게 도피하도록 음, 유도했다. 음, 방임했다. 네, 대한민국 검찰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최고 당시에 윤석열 정부였으면 최고 권력자의 의중이 깔린 거라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관련 증거들이 곳곳에 네. 기록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내주신 입장문 내용 중에 검찰은 증거가 말레이시아 조직원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출입국 기록, 통관 데이터, 휴대전화 분석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왜 증거가 아니라고 검찰은 얘기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해야만 네. 마약 검찰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검찰권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 이 부분도 이 마약 게이트 사건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은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 되겠습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잔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언론에서 경정님의 복귀를 빈손 복귀라고 조롱하듯이 보도하는 언론도 현재 있습니다. 경정님의 생각은 빈손 복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촌 쪽의 기록은 수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서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해서 모은 자료들입니다. 수사 기록은 지문과 같습니다.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요. 수사 이 기록이 오촌 쪽에 이 피땀 어린 이 수사 기록이 결코 빈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걸 전부 그들이 비웃는다면 이걸 전부 공개할 의사도 있습니다. 조금 더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경정님께서 합수단에 남아 계실 때 경정님의 팀으로 가셨던 다른 분들이 먼저 합수단을 나왔고 경정님이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정님이 지금 합수단을 나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뭐 자천, 유배 아니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합수단은 백혜룡 팀 전체가 파견이 해제된 걸로 통보를 받았고요. 지금 직원들하고 지금 같이 있고요. 지금 현재. 합수단에 그러면은 다른 팀들은 먼저 나가고 경정님만 마지막까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허위 백혜룡 사실인 팀이 건가요? 네. 백혜룡 팀은 백혜룡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 애초에. 팀이 함께 지금 끝까지 남아 있다가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오늘 함께 있고요. 같이 점심도 나오신 같이 했고요. 아, 지금도 그러시군요.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백희룡 팀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 게 맞을까요? 언론에서는 무슨 자천인가 유배인가 이렇게 잔인하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긴 좀 곤란하고요. 언론의 영역이 있으니까요. 단지 이 말씀 드리는 걸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곡지구대장으로 오늘 복귀하신 거 맞죠? 내일 복귀하게 됩니다. 내일 복귀하시나요? 내일 그러니까 15일 날 복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합수단 어떻게 보면 이 주요 수사 현장에서 밀려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소회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폭로를 감행하신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소회는 정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회한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애초 이 사건을 폭로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 불이익이 닥치게 된다면 담담히 맞설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진짜 불이익이 닥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네네.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담담히 당당하게 맞서야 되겠죠. 앞으로 그 경정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이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보면서 인터뷰 계속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경정님. 네, 감사합니다.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혜룡 경정이 14일 경찰로 복귀합니다. 합수단은 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수사팀 내부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가 세관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백경정은 지난 2023년 필로폰 74kg을 유통한 범죄 조직을 검거하면서 세관 직원이 밀수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관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합수단 중간 발표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0여 곳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46대 포렌식 결과 대통령실과의 연락이나 부당한 지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마약 의혹 관련성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수단은 백경정이 밀수범들의 거짓 진술에 속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마약 범죄 조직이 2023년 초 집중적으로 국내를 드나들며 필로폰을 유통시킨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 자금의 행방과 공범 수사는 이달 중 발표될 최종 결과에서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임은정대 백혜룡 대결로 치달았던 서울 동부지검 세간마약 합동수사단.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으면서 합수단에 파견 합류했던 백혜룡 경정이 어제 경찰로 복귀했습니다. 합수단이 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살폈던 분이죠. 국회 법사위 소속입니다. 최혁진 의원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당 취재를 이어온 뉴스토마토 김태형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최 기자, 그간의 과정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백혜룡 경정이 그 첫 폭로를 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2024년 7월과 8월 국회에 출석해서도 발언을 했고요. 2023년 10월에 첫 폭로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용산에서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이제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은폐를 했다라는 내용도 거론이 됐습니다. 네네. 내란 과정에서는 대통령실이 마약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그 내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는 내용들도 이제 거론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폭로 이후에 동부지검으로 백혜룡 경정이 파견되면서 네네.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었고, 하지만 네네. 이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권한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점도 이제 말들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장과의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실제로 백혜룡 경정이 수사를 못했던 정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동부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갈등이 더 커졌던 결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이제 파견 기간을 마무리하고 백혜룡 경정은 경찰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김태형 기자, 최 기자라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아, 예. 네. 자, 중간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중간 수사 결과를 요약하면 추가로 확인된 어떤 정황이나 수사 결과보다도 백혜룡 경정이 수사한 내용을 반박하는 수준에서 그 중간 결과가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수사 시작부터 이 그 마약 밀수 공범들의 허위 증언으로 시작됐다라는 점부터 직접 거론이 됐었고요. 네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백혜룡 경정이 그간 수사해 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과 맞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의원님, 네, 이 사건 처음부터 좀 보셨죠? 예, 봤죠. 자, 그러면 백혜룡 경정이 주장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백혜룡 경정의 이제 주장은 사실 나름대로의 정황 증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들여다본 거고요. 네네. 저는 제가 이제 공직 경험이 좀 오래 있죠. 대통령실 생활도 했고 공공기관에서도 뭐 간부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정말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그 이 대응 자체가 백혜룡 경정이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대응 자체가 가장 이상한 거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어제 일단 일부 언론이 갑자기 백혜룡 경정이 기획된 의도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라고 기사를 썼다가 네네. 사실이 아닌 거가 드러나니까 일부 기사는 삭제가 되고 일부 기사는 톤 다운되는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처음부터 좀 독특한 특징, 통상 공공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감사를 하거나 수사를 할 때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 초에 이 마약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마약 상설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에요. 네네. 상설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네네. 6월 4일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 기억하는데 이 마약 이슈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 직무대행이 상설특검 설치를 거부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설특검 설치가 사실상 가시화되는데 의혹의 가장 당사자인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사건 당시에 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합수단을 구성을 합니다. 네네네. 이 합수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성을 한 게 아니에요. 네. 검찰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검찰이 스스로 합수단을 구성을 하고 그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상설특검을 가동하자라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어느 공공기관장이 비위의 의혹의 대상이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임명한 감사관을 불러가지고 야 나에 대해서 감사 좀 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용인돼 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백혜룡 경정이 갔을 때 희한한 상황을 보세요. 백혜룡 경정이 가서 처음에 이 마약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겠다라고 했더니 당시 동부지검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너는 당시에 수사를 할 때 검찰 쪽으로부터 외압을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 네가 그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하면은 네네네.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너는 수사를 그쪽을 하면 안 되고 와서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해 충돌 문제가 그렇게 우려가 된다라면 애시당초 합수단 구성 자체가 이해 충돌이죠. 마약 수사의 당사자가 구성을 했고 의혹의 대상으로 올라 있는 사람들이 이 합수단에 파견을 나왔고 네네. 심지어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약 사건 핵심 의혹의 상설특검의 조사의 대상 중에 하나인데 관세청의 담당자까지 파견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합수단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시에 백혜룡 경정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외압의 주체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는 이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네네. 그 의혹의 당사자인 사람들은 이 수사에 전혀 관여해서는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작년 제가 법사위 국정감사 할 때예요. 네네. 당시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이 대통령께서 백혜룡 경정 파견에 대한 메시지를 낸 거를 공격하고자 노만석 직무대행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받고 백혜룡 보낸 거냐? 직접 지시했냐? 그거 직권남용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요. 네네. 근데 노만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한 게 10월 12일로 전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백혜룡은 그 전에 10월 10일 날 자기가 임은정에게 전화해서 야 수사팀에 백혜룡도 넣는 게 어떻겠냐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네네. 임은정을 통해서도 그 사실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10월 12일 날 이 메시지를 내기 전에 검찰은 그 전에 이미 백혜룡을 합수단 밑에 데려다 놓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백혜룡 경정이 어제 이야기한 검찰의 기획된 의도대로 흘러간 거다. 결국은 나를 바깥에서 떠들지 못하게 합수단 밑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수사를 못하게 틀어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임이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 드러났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언론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언론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데려다가 수사의 기회를 대통령이 줬는데 왜 수사를 못했냐라고 하죠. 근데 그 전에 검찰이 왜 백혜룡을 데려다 놓으려고 했는지, 상설특검이 실행되기 직전에 왜 심우정은 급조해서 합수단을 만들어서 상설특검을 틀어 막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한 사람만 마치 과대망상증 환자인 것처럼 만들고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 사건이 임은정과 백혜룡의 감정 대립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덮어씌운 정황이 그냥 제 생각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건은 더 미공 속으로 빠져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 기자. 백혜룡 경정의 주장은 그것이었죠. 이제 대규모 마약을 이제 밀수를 하려고 하다가 적발이 됐고 거기에 세관이 관여가 됐으며 이 사건을 보던 중에 대통령실이 당시 윤석열 정부입니다. 대통령실이 무마에 나섰다. 그리고 그 배우로는 이제 심지어 김건희 일가의 이제 마약 혐의까지 이제 짙어지면서 이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진 거죠. 그 주장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동부지검장 또한 그동안의 윤석열 씨를 그동안 비판해왔던 검찰 내 문화, 조직 문화를 비판해왔던 임은정 검사가 이제 지검장이 됐는데
지금 동부지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백혜룡 경정 주장에 대한. 일단 백혜룡 경정이 이제 수사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97페이지짜리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와 그리고 그 동부지검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제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대통령실 개입 및 외압에 관해서는 일단 동부지검의 입장은 개입 사실이 부재하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46군데의 이제 뭐 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봤지만 네네. 실제 뭐 경찰 내에 이제 내부망까지 다 털어봤지만 실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그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네네. 점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백혜룡 경정의 경우에는 용산을 언급하면서 수사를 압박하는 경찰 그 위선이 있었다라는 네네.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경찰 위선이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조병로 경무관이 그 통화한 내용, 백혜룡 경정 통화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세관지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동부지검 합수단의 경우에는 밀수범의 허위 진술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관 직원이 가담했다는 내용은 초기에는 그 밀수범들이 주장을 했으나 합수단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증이 있습니까? 물증이라고 하면 직원들의 출입 태그 기록 그리고 시스템상 불가능한 뭐 무사 통과, 피의자 수첩에 적힌 이제 여러 정황들을 네. 이제 근거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시기에 이제 브리핑, 그러니까 그 마약 범죄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 동부지검 합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리핑을 연기하고 그리고 세관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던 게 경찰의 공보와 관련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 수사 은폐라고 주장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쟁점으로는 이제 사건 이첩이나 인사조치 그리고 추가 수사 사항들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사건 이첩 및 인사조치 같은 경우에는 백혜룡 경정이 이제 나중에 본인이 좌천됐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좌천된 것과 관련해서는 백혜룡 경정은 보복성 인사 그리고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동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지휘권 행사였다라고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백혜룡 경정이 주장을 했던 김건희 씨 일가와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그 동부지검 합수단도 향후 수사를 이어가 나갈 예정이라고 그 당시에는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의원님. 네. 이 사안을 본질을 보려면 백혜룡 경정에 대한 개인적 문제는 좀 차치하고 그렇죠.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내용만 보죠. 합수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보셨죠?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김 기자가 얘기했던 그 동부지검의 입장 그리고 반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간 수사 결과를 그 보고를 하는 시점도 굉장히 이상했고 이제 뭐 방송이 짧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중간 수사 그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부실합니다. 아마 김태형 기자님도 이렇게 부실한 중간 수사 보고를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추정과 뭐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단정적인 것도 많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시점은 뭐냐면은 당시 백혜룡 경정팀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갑자기 중간 수사를 해가지고 의혹은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 허위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당시 백혜룡 경정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일부 영상을 가지고 허위 진술이 조작된 거다, 뭐 이제 허위 진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풀 영상을 다 제공해라 그러면 동부지검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풀 영상과 당시의 사건 기록 전체를 공개하라는데 그건 공개를 안 했어요. 네네. 그 사건 관련된 기록들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일관되게 세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공모한 흔적으로 되어 있는 일부 영상만을 검찰이 틀고 나머지 한 80-90% 되는 증거 자료들은 제시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언론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허술하게 176kg 되는 마약을 갖고 들어옵니다. 네네. 굉장히 부실하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단속이 강한 국가인데 그러면 자, 한 몸에 칭칭 감고 들어오는데요. 아주 부실하게 그것만 수십억 수백억 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십억 수백억을 단속에서 빼앗기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나는데 그렇죠.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본인들이 세관이 통과를 시켜준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세관원이 누구냐 그랬을 때 사진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특정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허위 진술이라고 다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진술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네, 이야기하는 그 일부 영상을 틀었죠. 근데 네, 네. 나머지에서 일관되게 세관의 도움이 있었다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느 통로로 나가고 어떻게 통과시켜 줄 거다라든가 이런 진술이 있는 증거 자료들은 왜 합수단이 공개를 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백혜령 경정 쪽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체 진술이 100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신들의 논거에 유리한 것만 일부만 빼서 공개를 하고 자신들의 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다 덮어버린다라고 하면 네네.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면 은폐 축소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그 이상의 힘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하나 다 이것이 진실 공방만 지금 치닫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일부에서는 네. 백혜령 경정에 너무 확정 편향 아니냐, 실체가 없는 그냥 무분별한 의혹 제기다라는 곳이 있는 반면에 네. 한편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이것을 덮고 있다. 지금 이렇게도 얘기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단 언론적 편향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검찰은 검찰청 출입 기자라고 하는 상대만도 어마어마한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프레임을 전파할 수 있죠. 사실 지금 합수단이 이야기하는 거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시한 내용은 없어요, 거의. 아마 그건 김태형 기자님도 아실 거예요. 중간 수사 결과에도 자기들이 압수수색을 몇 차례 했고 기관을 다 뒤져봤지만 도와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 속에 그러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세관의 당사자가 왜 수차례에 걸쳐서 휴대폰을 폐기하고 포렌식까지 하고 그거를 확인까지 했는지 그 의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했고 관련된 내용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와준 정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수사가 끝나는 경우는 저는 보다 처음 봤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하자가 있었는지 어찌 보면 제가 언론에 나가서도 이야기하지만 176kg가 만약에 화학가스인 사린가스 같은 경우라는 생화학 무기였다라고 하면 수만 명을 사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 국경을 넘어 들어온 건데 그게 펑펑펑펑 뚫려버렸고 어떤 사람은 하도 세게 묻어서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까지 들어왔는데도 그냥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 또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관원이 세관의 경식적으로 검색대를 통하지 않고 외부 출입을 물건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일부 탐사 취재하는 언론이 가서 몰래카메라로 찍었더니 그 세관 직원들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이런저런 짐을 가지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다 찍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왜 폐기해버리고 결정적으로 국정원 출신의 우리 박성원 의원이 그것도 국감장이나 아니면 상임위 자리도 아니고 면책특권이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별도의 제보를 받았다라는 걸로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일가가 마약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하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조직적 연루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증거, 조사 이런 것들이 이후에 진행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합수단과 검찰의 태도가 결국 검찰의 의도대로 지금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꼬인 거기 때문에 실타래를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고. 결정적으로 어젠가 저는 결정적인 사진이 그거라고 봅니다. 백혜령 경정이 수사팀 동료 수사관들하고 다 같이 서가지고 5,000쪽 이상 되는 수사 기록 저도 봤습니다. 전체와 네네. 97페이지에 그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백혜령은 만약에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과대망상증 환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머지 4명의 수사관은 뭡니까? 나머지 4명의 수사관도 별도로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백혜령 경정이 문제가 많은 수사관인 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의혹을 은폐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같이 서가지고 수사 기록들을 다 정리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면 5명의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적어도 알겠습니다. 합수단은 어떤 자료를 내놓겠습니까? 어쨌든 백혜룡 경정은 5,000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최종 수사 결과 언제 나옵니까? 일단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달 말 중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달 최종 수사 결과 나오면 두 분 다시 모시고 한번 얘기 좀 듣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이미 최종 수사 결과는 사전에 이미 포석을 다 깔아놨습니다. 네네.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외압이 있었던 흔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대통령 세력이 외압을 활용해서 말레이시아산 마약의 밀반입을 어쨌든지 간에 이 사건들을 갖다 은폐했고 그 은폐를 하게 된 배경은 김건희 일가의 그 가족이 이 사건에 개입돼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인천지검이 동원됐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어요. 상설특검을 한 게. 네네네. 중간 수사에서 아무런 외압이 없었다라고 하고 다만 김건희 일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끝난 거죠. 아무 외압이 없었는데 김건희 일가의 이 사건의 개입 여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나버린 거고 그래서 뭐 결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대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저는 2차 종합특검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가져가서 검찰의 손을 끊어내고 2차 종합특검과 원래 상설특검을 병행해서 가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